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줌 강의가 일상화돼서 별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대면 강의를 하자 그러면 줌 강의 그냥 해주세요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낯설던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로게이트 책 내용의 전부는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결국은 이 공학도이고 또 과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이 우리 이 생활을 어떻게 바꿔가냐,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냐,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게 뭐고 산업에서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버겁고 또 어느 면에서는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이 뒤늦게 이슈화돼서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코비드 19가 가져온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산업에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또 로지스틱스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운반비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컨테이너 하나를 미국에 석으로 보낼 때 싸게는 700불, 뭐 1000불이면 보냈던 그 컨테이너 하나가 많게는 10,000불까지 올라서 뭐 10배까지 폭등하는 그런 전혀 예측하지 않던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술 진보가 우리 생활하고 직접 밀접되게 들어와서 메타버스나 뭐 NFT, 여러분들 뭐 말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Non-fungible token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 이제 주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꼭지는 이런 기술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뭐 미중인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산업적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 글로벌 소싱에 의존할 수 없다. 로컬 소싱을 하자. 그래서 국내 거하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냐, 그런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리셋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도 새로운 기회이면서 위기가 상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둘째 주에 끝난 COP26는 저희 글라스고, 영국에서 글라스고에서 열렸는데, 지금까지 이 기후 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냐, 인간의 경제 활동에서 나온 것이냐, 이걸 가지고 90%의 학자들은 인간의 경제 활동이 우리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의 과학자들은 인간이 보태는 것은 아주 작은 거고, 이거 자연의 대순환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후변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다. 이게 팍스지, 이게 사기지, 가짜다. 뭐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지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분들이 과학자 중에서 한 10여 %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발표된 이제 소위 과학자들의 그 기후변화 판넬에서 얘기하면은 분명히 인간의 경제 활동이 상당한 포션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 기후변화의 대응은 지속 가능성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성장이나 또 기업의 유지나 이런 측면에서 이 환경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카본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달성이 가능한 것이냐?
만약에 그걸 달성하는 것이 우리 기업한테, 우리 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 어떤 부담을 주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맞서서 소위 이제 ESG가 하나의 기업 경영의 하나의 큰 화두가 돼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이 기술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SNS가 너무나도 잘 발달해서 소위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정말 다 연결돼 있고, 뭐 우리가 지구 저쪽 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우리 SNS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개개인이 하나의 다트로 이렇게 우리 전 지구에 퍼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주까지도 확장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SNS를 통해서 하나의 전부, 옛날에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줄만 이제 연결됐다, 라인이 형성됐었는데, 그 라인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면서 하나의 커다란 그 사회, 공간, 이런 그 새로운 소사이어티를 창설해 가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위 이제 메타버스가 또 일상화되면서 내가 사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 나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것밖에 달성을 못했고 정말 내 꿈을 많이 꺾고 살았는데, 메타버스에 들어가서는 내가 왕처럼도 살고 내가 커다란 장군처럼도 살면서 그 꿈을 그런 메타버스에 가서 실현하는, 또 그 안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고팔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년, 19년도에는 이 기술 변화의 큰 흐름에서 오는 게 뭐냐? Connecting the dots. 우리가 이제 각각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트로 점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은 지난 3, 4년의 일이었다면, 그 커넥팅 닷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처리에 의해서 인간의 경험이 하나의 그 지식, 지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온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느 그 그룹에 어떻게 서로 그 닷에서 들어가서 커넥트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앞으로의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리드한 것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뭐 셉에서 오셨지만은 그 셉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다 관리, 찾고 정리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기업 경영의 ERP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내냐 하는 데인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모은 것이 정보가 되고 정보를 모은 것이 지식이 돼서 지금까지 지식까지 오는 것도 상당히 멀었는데, 이게 AI라는 게 딱 등장해 가지고 이제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 지혜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우리가 갖는 인간의 그 영역까지도 도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끝나지 않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의식이 어디서 왔냐, 이것이 물론 거기에 대한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이론론에 도전을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우리 생활 자체를 다 바꾸고 있어요. 우리 뭐 우리도 마찬가지, 요기요, 배달의 민족, 카카오, 뭐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호텔 산업, 우리 모빌리티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우리 카카오를 보면은 자회사가 100몇 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그 카카오 플랫폼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가지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그 플랫폼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능력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거기서부터 소위 창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조직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오르가나이제이션에 가지고 있는 힘의 나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나 나의 그 능력을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이 과학기술이 개개인한테 더 많은 그런 창조성과 기회의 성을 열어주는 그런 데로 우리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런 머스크처럼 그냥 막 창의성이 톡톡 튀는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이나 다 같이 같은 수준으로 이제 결국적으로는 가져가는 그런 이제 툴로 결국은 다 인간을 다 평준화, 이걸 잘 이용하면은 그런 사람의 경제까지도 보통 사람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도 엄청나게 지금 싸가고 있지만은 이거 우리가 달성해야 할 것이고 또 현재의 5G 네트워크 가지고는 통신 속도가 따라가 줄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야 돼요. 6G, 7G 정도 돼야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가 있고 우리가 더 빠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완성이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6G 정도만 가도 우리가 환경지능이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내가 뭐 안경에다 주든 못 주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텍스트도 띄워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말이 뭔지 뽑아줄 수도 있고 이런 지경까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환경지능이라 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그 환경에 맞게끔 나 필요한 그런 이제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소위 지니어스하게 된다. 그 다음에 상당히 모든 게 기록으로 남고 모든 게 상대방이 나를 서로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훨씬 더 정직한 사회가 더 명랑한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트레이스로 남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또 소위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게 이 카운슬링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그런 많은 데이터,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의 필요한 얘기를 그때그때 의 말이라든가 내가 또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카운슬링에 대한 인공지능은 이미 상당히 많이 진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우리가 메타버스가 있죠. 세컨 라이프라는 메타버스는 지금 몇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이상해서 펼치지 못했던 꿈을 다 이렇게 펼치는 이제 그런 들을 즐기고 이미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리얼하게 우리 생활로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또 항상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가지만은 또 이걸 악용하는 이제 그룹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교 같은 걸 만들어서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해서 그 안에서 완전히 생활하게 그 안에서 완전히 돌아가게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좋은 뜻 그것이 또 만약에 우리 생활에 좋은 면이라면 정말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도 연결되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은 또 그런 역효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소위 플랫폼 디퍼런시스 내가 어느 그룹에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커넥션으로 같이 사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도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세컨 라이프 치고 들어가 보시면은 뭐 아직 그 리얼한 것은 많이 빠집니다. 왜? 아직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컴퓨터 그 전체적인 용량도 그렇고 프로세싱도 그렇고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미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뭐 또 생산도 그렇고 내가 뭐 뭘 팔고 사고 또 소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배우고 네트워킹도 그 안에서 하고 헬스케어 특히 이제 헬스케어 분야가 이 안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발전을 가져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모든 지방 도시, 모든 자치단체, 모든 그런 것들은 이 디지털 이 플랫폼을 얼마나 잘 만들어도 주냐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하고도 이제 직결된다.
한 예를 들면은 구글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작업을 옮길 때 내가 이제 내가 여기 회사 그만두고 나 저쪽으로 갈 거야. 내가 소프트웨어 가서 그 회사에 근무할 거야. 하면은 이제 그 서치를 너무나도 일자리를 제대로 어디에서 지역별로 정확히 가르쳐 주니까 일자리 스위칭하는데 기간이 몇 주가 단축이 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자리들을 각 시나 자치단체나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이 플랫폼에 여기 올려주면 내가 굳이 한 군데서 뭐 어느 직장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나 있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내가 일하고 또 뭐 중간에 여행도 하고 편하게 좀 쉬었다가 또 일하고 결국은 그것이 소위 기그 이코노미라는 그런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도 단축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일들을 요구되고 하는 것들이 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옛날처럼 뭐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일 안 해도 소위 우리 여기에서 노동법 때문에 한번 기업들이 채용을 하면 해고를 못 하는데 이런 그 노동법의 그 경직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이 다 사회 문제가 안 되게끔 떠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도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